네, 안녕하십니까. 1일차 안전문화연구소 소장 현종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기획을 하신 안전라이딩 습관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컨텐츠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장비, 우리 라이더들이 잘못 알고 장비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 첫 번째로 헬멧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이더들이 많이 헬멧을 쓰죠. 그런데 헬멧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여러 종류에서 보시면 이런 하프페이스는 목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사고가 나면 여기 목을 보호하지 못해요. 그리고 1차 충격에 머리에서 헬멧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2차 충격에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터사이클용 헬멧으로는 전 개인적으로는 판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여기까지 내려오는 오픈페이스와 풀페이스, 그런데 이제 배달대행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풀페이스 좀 불편하니까 오픈페이스를 하시는데, 오픈페이스를 하시더라도 턱끈을 꼭 좀 잘 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겨울에 사용하는 이제 방한 토시입니다. 방한 토시인데 이렇게 끈으로 된 거, 이렇게 끈으로 된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바이크가 넘어졌을 때 라이더의 손목을 피가 마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손목 골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토시를 사용하시더라도 여기에 똑딱이라든가 단추 똑딱이라든가 벨크로, 찍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쓰시면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면은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신발이라든가 발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 있죠? 그런데 사실 여름철에 우리 라이더분들이 좀 시원하다는 이유로 욕실화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는 슬리퍼랑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넘어졌을 때 발목이나 발목뼈라든가 복사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겠죠. 물론 시원하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름용 안전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멧을 하프페이스 말고요, 오픈페이스 이상으로 헬멧을 쓰시더라도 턱끈을 안 하면 1차 충격에 벗겨질 수 있습니다. 풀페이스도 1차 충격에 벗겨집니다. 반드시 턱끈을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조절하셔가지고 착용을 잘 해주시고요. 이륜차를 점검하실 때는 첫 번째, 타이어 공기압 점검해주세요.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마다 다 써있는데요. 그 타이어마다 써있는 공기압에서 20%를 뺀 그런 공기압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로 눌러서 체중을 가해서 발로 눌러서 좀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엔진 오일이 누유됐다든가, 특히나 앞에 프론트 포크에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쇼바죠. 쇼바에 기름띠 같은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쇼바 오일이 터져가지고 디스크 로터에 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앞브레이크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타이어 공기압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엔진 오일이 누유되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라이딩 전 체크 사항이니까 자기가 좀 생소한 오토바이를 탄다 그러면 브레이크 레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손에 맞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안전 라이딩의 자세, 그러니까 핸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팔꿈치가 지금 이 라이더는 팔꿈치가 들어져 있죠, 이렇게. 그런데 팔꿈치가 안 좋은 자세, 이렇게 돼 있는 자세가 안 좋습니다.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았을 때 몸이 밀려나가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 몸을 브레이크에서 밀려나가는 상황에서 지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세워서 핸들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팔굽혀펴기 자세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 잡는 법. 자, 여기서 레버 잡는 법, 이렇게 해서 레버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발을 잡고요. 이 손은 레버 끝에 걸쳐 놓습니다. 힘주지 않고 걸쳐 놓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꾹 이렇게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위치로
포지션을 갖고 주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브레이크 레버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손가락이 좀 아프다? 그러면 요렇게 세 손가락으로 레버를 작동을 하다가 손가락이 좀 풀어지면 다시 복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훨씬 더 늦겠죠? 여기 바로 대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그러면 그게 0.2초에서 0.3초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건 도로에서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요거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교통사고에서의 0.2초, 0.3초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세. 도로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즉각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 포지션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왜 안 좋냐면 이렇게 잡고 있어서 레바에 다 내 손가락을 걸고 있으면 즉각적인 레바에 대응은 되겠지만 핸들이 흔들린다거나 요철 구간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럴 때 핸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만 이렇게 핸들 레바에 대고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동은 최소한 이렇게 잡든가 이렇게 잡든가 핸들바를 꽉 쥐고 있어서 핸들을 정확하게 파지할 수 있는 자세가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 라이딩 자세. 우리 스쿠터에 대해서 스쿠터 라이딩 테크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국가에서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스쿠터 라이딩 테크닉이라든가 발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설을 해놓은 데가 없어서 좀 깝깝하셨죠. 자, 다리를 이런 상태로 여기에 굴곡진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핀다라고 생각하고 살짝 지그시 밀어줍니다. 근데 발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급브레이크를 했을 때 엉덩이가 빠져나가겠죠? 자기 몸이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놓는 것보다는 발을 여기를 해서 몸을 지탱해주기 좋은, 그리고 라이더의 체중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 다리를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코너에서도 이쪽 다리로, 바깥쪽 다리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미끄럼을 사전에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향적지력, 조향적지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코너에서, 여러분들 코너에서, 사실 코너만 하더라도 한 시간은 넘게 해야 되는 강의입니다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오토바이라는 물건은 기울지 않으면 회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중을 먼저 이동을 하고서 여러분들 시선 처리 중요하다고 인터넷에 많이들 봤죠? 시선 처리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요소는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중심이 이동을 해야 바이크가 따라오는 거예요. 셀프 스티어링으로. 그런데 눈만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바이크가 이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 중심이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먼저 중심을 이동합니다. 시선 처리를 해서 머리를 먼저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이크가 기울어지겠죠? 바이크가 기울어지면서 다리로 살짝 버티기 시작합니다. 바이크가 기울어지면서 다리로 버텨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뱅킹이 됐을 때 여기 바깥쪽 다리로 꾹 밀어준다. 밀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엉덩이가 시트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커져 있죠? 여기에 엉덩이를 살짝 밀어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쪽 다리에 체중을 싣습니다. 그러면 이 뒷바퀴가 미끄러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다리로 잡고 있으면, 중심을 다리를 바깥쪽에서 잡고 있으면 얘가 살짝 미끄러지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좀 지연해줍니다. 그때 라이더가 미끄러지는 바퀴를 잡아채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의 위치가 요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너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고 여기 중력이 작용하고 여기 관성이 작용하죠. 이 복합력을 어떻게 라이더의 체중으로 접지력으로 몰아낼 것이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코너에서, 이륜차 코너에서의 아주 포인트는 그겁니다. 좀 복잡하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너는 머리로 시작해서 다리로 끝난다. 요거를 생각하시고 코너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안전하게, 연습할 때 안전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작동을 할 때
자동차는 그냥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 그냥 멈추죠. 네, 그런데 오토바이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오토바이도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 멈추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원시적인 탈 것인 오토바이가 이 앞바퀴와 뒷바퀴를 우리가 다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브레이크 먼저 하냐 뒷브레이크 먼저? 뒷브레이크 먼저 합니다. 뒷브레이크를 먼저 해서 바이크가 갈 때 이렇게 뒷바퀴가 먼저 지면을 닿고 앞바퀴가 닿으면 전반적으로 오토바이가 밑으로 쫙 깔아앉으면서 타이어와 노면이 밀착됩니다. 타이어와 노면이 밀착돼서 효과적인 브레이킹을 해야 제동거리가 짧아집니다. 만약에 동시에 했다 그러면 이렇게 앞쪽으로만 쏠리겠죠? 뒷바퀴가 들려요. 그러면 뒷브레이크를 잡으라면 안 합니다. 그래서 CBS 시스템을 압력 배분을 할 때도 뒷바퀴 70, 앞바퀴 30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CBS가 있다고 해서 너무 믿지 마시고 주제동은 앞브레이크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 자, 뒷바퀴, 앞바퀴예요. 자, 빠밤. 자, 빠밤. 애들 이렇게 잡았죠? 빠밤. 팔꿈치 떨어지면 안 되죠? 자, 뒷바퀴, 앞바퀴, 빠밤. 요 템포로 이게 0.2초, 0.3초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바이크가 밑으로 촥 깔아앉아서 노면과 밀착해서 브레이킹을 한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연습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말만 설명만 듣고 이렇게 자기 몸에 배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강아지가 나오죠? 강아지가 나오는데 이 차가 강아지를 치면 안 되니까 급제동을 합니다. 급제동을 할 때 우리 라이더가 따라가잖아요? 우리 라이더가 따라가는데 여기에서는 차는 어떻게 빨리 발견하면 제동을 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접지 면적이 이거밖에 안 돼요. 자동차는 마티즈라고 하더라도 요만큼, 한 짝에 요만큼이고 이따시만하게 노면에 붙어있는 거죠? 네 짝이니까. 오토바이는 동그란 타이어가 노면에 접지하고 있는 건 앞바퀴만큼 뒷바퀴만큼, 그죠?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티즈는 이만큼인데 그러면 SUV나 그냥 일반 승용차가 얼마나 접지 면적이 넘겠어요? 브레이킹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우리 라이더들 불리해요. 그러는데 우리가 유리한 건 뭐냐? 작아요. 우리는 슬림하죠. 폭이 작아요. 그렇지만 접지력은 많이 안 나오죠? 피할 공간이 어느 정도 있다? 여기를 회피를 해서 제동거리를 늘리면서 브레이킹을 하는 겁니다. 이걸 회피정리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기능시험에 이게 다 있습니다.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를 주지를 않아요. 오토바이 면허를.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간소화되어 있죠? 이거 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회피해서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뱅킹을 한 상태에서도 정교하게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조절을 해서 쓸 수 있고 회전을 해서 회피해서 쓸 수 있는 이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안전 라이딩 습관 만들기. 자, 체크 숄더. 나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왜냐하면 헬멧을 쓰기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트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급하게 차선을 이동하는 차들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깨 쪽에 내가 눈이 닿을 정도로, 어깨가 보일 정도로 한다고 해서 체크 숄더 체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고 없네. 그리고 너무 오래 보면 안 돼요. 전방주 시스템만이에요. 그러면 자, 확인을 하고 차선을 옮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건 뭐냐? 교차로. 자, 교차로에서 우리 라이더가 0.5초간 빠르게 좌우를 스캔한다. 여기 떠있죠? 왜냐? 여기서 급하게 진입하는 자동차가 우리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급하게 누른데 요 승용차가 여기까지는 황색 신호인데 여기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었다. 근데 어쨌든 탄력 때문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파란불이 띵 한다고 해서 바로 출발했다.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서 만나면 거의 다 대부분 사망사고예요. 그러면 이 차랑 여기 있는
자동차가 출발해서 한 요 정도 오잖아요? 그럼 2차가 시야를 받고 있고 2차가 시야를 받고 있어요. 똑같아요. 라이더도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2차가 시야를 받고 있고 2차가 시야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2차가 달려오는 차가 라이더를 확인할 때는 어느 정도냐? 한 이 정도 왔을 때 라이더를 파악한단 말이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교차로가. 그래서 반드시 0.5초간 빠르게 좌우를 스캔한다. 그래서 빨리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고 출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우왕 나간다. 매우 위험하다. 예, 10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차들을 걸른다 라고 하면은 교육에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사고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예요. 파란색 신호가, 주행 신호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0.5초 스캔하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예, 앞에서 안전 라이딩 습관이라든가 뭐 라이딩 전에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실전 도로에서 좀 유의해야 할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안전 강의를 제가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추려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터 엔진 오일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쓰면 별로 안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토바이나 뭐 자동차나 다 습식 클러치라는 게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뉴얼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엔진 안에 클러치가 엔진 오일과 같이 함께 돌아갑니다. 그걸 습식 클러치라고 하는데 그 습식 클러치가 있는 엔진은 모터사이클 전용 엔진 오일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스쿠터는 그 습식 클러치가 없습니다. 습식 클러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습식 클러치가 있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모터사이클 전용 오일을 사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 오일 어떤 거 쓰면 좋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엔진 오일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잘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90%의 베이스유류, 엔진 오일 베이스유류를 유통하고 수출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원래 베이스유가 우리나라 건데 거기서 뭐 스티커라든가 마크가 달리 붙여서 다시 비싸게 수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산 엔진 오일을 쓰고 얼마 만에 엔진 오일을 바꾸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얘기입니다. 이게 뭐 누구는 500km다, 누구는 1500km다, 누구는 1000km다, 누구는 3000km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리터당 6,000원에 팔리고 있는 국산 엔진 오일의 경우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VH, VI 계열의 합성입니다. 합성이요. 그것도 명백한 합성이에요. 개를 넣었을 때 한 2,500km에서 3,000km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에만 갈아주시면 엔진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받는 센터 점검 외에 엔진 오일 말고 신경 써야 하는 관리가 있나요? 예, 그래서 에어 클리너 필터는 엔진 오일을 한 2번 정도 내지는 3번 정도 엔진 오일을 가를 때 우리는 좀 많이 가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 에어 클리너 필터를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뭐 자기가 조금 까탈스럽다 그러면 엔진 오일 2번 가를 때 에어 클리너 필터를 한 번 갈아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 클리너 필터 주변 항상 청결해야 됩니다. 거기 안에 뭐 모래 알갱이가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엔진의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요. 스쿠터 구동계의 관리는 특히 다 첫 번째는 벨트고요. 그 다음에는 무브볼이고요. 그 다음에는 클러치 슈에 들어가는 스프링이랑 거기에 그 장력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덜덜덜 거리면서 나간다 그러면 대부분 클러치 슈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이 하나가 장력이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10,000km 주변에서 점검을 좀 해주시고 벨트가 안쪽에 벨트를 분해했는데 안쪽에 조금 크랙이 많이 가 있다 그러면 갈 때가 된 겁니다.
이거 벨트는 크랙도 중요하지만 이 폭이 닳았다. 그러면 교체 주기가 된 거예요. 네, 지금까지 뭐 안전 라이딩에 필요한 뭐 습관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점검이라든가 도로 생존 뭐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잠깐 봤습니다. 컨텐츠는 여기는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완전히 오토바이라는 물건과 자동차는 조종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오토바이 그립을 한 번도 잡아보지도 않고 스로틀도 한 번 당겨보지 못한 사람이 생활고 때문에 무작정 도로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망자와 많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하루빨리 이런 체제나 행정체제나 면허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치밀해지고 그리고 좀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미끄러운 도로에서 조금만 더 좀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장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조금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를 상기하시면서 안전 라이딩 테크닉을 조금 더 연마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한 라이딩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